패딩을 롱패딩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겨울철 전비가 한 10% 정도 하락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개발자 준입니다. 저희 오늘 순천으로 용인에서 순천까지 결혼식을 또 가야 되는데요. 이게 장거리이다 보니까 항상 이제 겨울철에 배터리 효율을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면 제보기에 되게 좋은 시점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이 화면 한번 봐주시면 트립 A를 초기화를 한번 할게요. 여기 이제 트립 A를 초기화를 시켰고 저희가 왕복을 한 다음에 이제 평균 에너지가 얼마 나오는지를 저희 예전에 인천 갔던 결혼식장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출발해 보겠습니다. 영상 더 보시기 전에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아침 먹으러 정한휴게소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배터리를 보면 배터리 저희가 트립 A였죠? 80% 정도 환불을 했고 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아침밥을 먹어야 돼서 그동안 급속 충전을 물려놨습니다. 여기 정한휴게소에 지금 보니까 슈퍼차저를 지금 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완공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으로 내려갈 때는 이제 앞으로 정한휴게소에 오면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아직 기계가 그래도 기계가 들어왔네요. 기계가 들어와서 조금 있으면은 건설이 다 완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 장모님이랑 같이 아침을 먹어야 돼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확실히 이럴 때 차 안에서 히터 틀어놓고 있을 수 있다는 게 되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물론 휴게소니까 안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차 안은 또 저희의 프라이빗한 공간이니까 저희만의 이렇게 편하게 쉴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쉬실 때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거 보면서 쉴 수도 있고요. 저희가 원래 밥 먹는 동안 주차하려고 지금 충전기를 꽂아놨는데 지금 장모님 기다리시는 한 10분, 15분 동안 벌써 지금 배터리가 다 차버려가지고 그냥 일단 자리 다른 데 주차해놓고 식사하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밥 먹을 때 충전을 하면 전기차 충전이 그렇게 많이 불편하진 않네요. 돈 없어. 너 저희 아까 거의 100% 정도 충전하고 왔는데 저희가 시속 100에서 110 정도로 계속 밟고 오니까 좀 생각보다 배터리가 많이 다 닳아서 이제 거의 다 왔거든요. 순천 거의 다 도착을 했고 이제 한 20km 정도 남은 상태인데 60% 돼서 내일 또 하루 종일 장모님이랑 스케줄 소화를 해야 되니까 중간 충전을 할 수 없어서 잠깐 마지막 휴게소에서 급속 충전 한 번 더 때리고 화장실 들렸다가 다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꼭 집어넣어야 돼. 각도가 틀어졌다. 오른쪽으로 살짝 돌려봐. 아니, 각도가 안 맞아. 여기 보시면 오른쪽 두 개는 200km고 제 왼쪽은 350km인데 이걸 처음에 못 보고 저희가 들어갔더니 350km는 아예 테슬라가 충전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다시 왼쪽으로 옮겨서 됐습니다. 그럼 잠시 충전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8분 충전했는데 그래도 73%까지 차가지고 지금 빨리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순천 12분 남았는데요. 아무래도 저희끼리 여행을 하게 되면 그래도 좀 편하게 충전하면서 다닐 텐데 어쨌든 지금 다른 일행이 있는 상황이고 저희만 전기차이다 보니까 저희가 원할 때 충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확실히 DC 콤보를 가지고 있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테슬라 구매하실 때 DC 콤보가 워낙 비싸고 이게 시가로 바뀌다 보니까 살지 말지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 한 37만원, 38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는데 물론 오늘 이전에는 사용이 필요했던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뭔가 강제적으로 저희가 충전 그 스케줄을 일정과 맞춰야 되는 상황에는 이렇게 DC 콤보가 있으면 휴게소 들릴 때마다 잠깐만 충전해도 확실히 배터리가 엄청 금방 차서 보통 제가 보니까 한 10분에 한 15%? 뭐 이렇게까지 차는 것 같아요. 물론 배터리 잔량에 따라서 충전 속도가 좀 다르긴 하지만 근데 이번에도 느끼는 거지만 저희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CCS1 충전 규격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 NACS 방식을 쓰기 때문에 저희가 DC 콤보를 사야 되는 건데 오늘 써보니까 너무 이게 CCS1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평소에 이제 완속 충전기를 쓸 때는 그
그 완속 충전기는 이제 출력이 그렇게 세지 않다 보니까 충전기가 무겁다는 생각을 하진 않았는데, 그래서 불편하다는 생각은 안 했는데, 오늘 급속을 해보니까 케이블도 너무 무겁고 그 꽂는 그 커넥터도 너무 무겁고, 와, 이게 남자도 은근 이게 조절하는 게 좀 버겁더라고요. 물론 이 제조사마다 조금씩 차이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 저희가 충전했던 곳은 좀 괜찮았는데, 좀 전에 충전했던 곳은 케이블이 너무 두껍고 무거워가지고 디시콘버 꽂고 뺏는 그 연결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확실히 우리나라도 좀 NACS 방식으로 바꾸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CCS1 규격이 된 게 원래 미국에서도 CCS1을 썼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그래서 CCS1을 도입을 했는데, 이게 CCS1이 원래 이런 차량용 충전이 아니라 그 건설 장비들에 이제 전선을 꽂을 때 쓰는 규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빠지면 안 되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약간 사용자의 편의가 많이 고려되진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이제는 CCS1 규격을 버리고 다 테슬라 규격으로 넘어가고 있고, 실제로 현대차도 미국에 수출을 할 때는 이 테슬라와 똑같은 그 타입의 NACS 타입으로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꼭 뭐 테슬라를 제가 타서가 아니라, 전기차 충전을 할 때 모든 전기차 운전자들이 너무 사용이 불편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뭐 언젠가는 뭐 바뀔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워낙 인프라가 많이 깔려가지고 바꿀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좀 더 사용자 친화적인 NACS 방식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좀 바람이 오늘 써보니까 생기는 것 같아요. 이제 정신이 없어서 드디어 카메라를 켰는데요. 결혼식이 다 끝났고, 그래서 지금 저희 최종적으로 배터리를 한번 보면 트립 A를 보시면 되는데, 저희 326km를 달렸고 42.2kWh를 썼고, 평균적으로 한 130Wh를 킬로미터당 소모를 했습니다. 중간에 와이프가 운전을 좀 했어가지고 킬로미터가 조금 덜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이렇습니다. 충전은 2번, 급속 충전 2번 하면서 왔고, 지금 또 한 61%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내일 저희가 그 순천 근처에 있는 섬을 잠깐 들어갔다가 출발을 할 예정이라서, 내일 또 마침 순천에 슈퍼차저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슈퍼차저를 한 번도 안 써봐서 슈퍼차저 한번 들렸다가 뭐 출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2일차입니다. 지금 어제 95% 충전하고 왔는데, 밤에 이렇게 업데이트가 예정되어 있었어가지고 배터리를 조금 소모한 것 같습니다. 2일차는 91%로 시작합니다. 순천의 아침 일출. 고생하고 있는 사위. 아침 일찍인데도 사람이 많아요. 시간 몇 시지? 8시? 시간이 8시 반. 시골이지. 강아지 출입하는. 아, 너무 귀엽잖아. 로이야. 양아타. 지금 겁나게 춥습니다. 맛있어? 어디 뭐야? 응. 또 안 먹었는데. 야 맛있다. 맛있다. 야 맛있다. 네. 저희는 지금 연홍도 선착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 아빠 고향이 거금도이시거든요. 근데 거금도 주변에 연홍도라는 섬이 최근에 1박 2일 방영됐다 그랬나? 아, 최근이지 않겠네. 1박 2일이면 완전 옛날 아니야? 옛날... 지금 1박 2일 하고 있을 거예요. 아, 그래? 그래서 그래? 지난주 뭐 아버님 말씀으로 아, 지난주 그래? 뭔가 아무튼 유명한 섬이라고 합니다. 이 거금도도 전라도 끝에 있는 섬이라 되게 멀기 때문에 중학교 때 이후로 처음 와보는 것 같아요. 뭔가 많이 변했을지 궁금하네요. 날씨가 정말 미치게 춥습니다. 와, 진짜 바닷가 이게 남쪽이라서 안 추울 줄 알았는데 어제는 좀 따뜻했는데 오늘 겁나 춥네요. 지금 배 타고 들어가야 돼가지고 진짜. 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춥다. 너무 추워. 롱 패딩을 들고 왔어요. 오빠 춥? 그래도 좀 괜찮아. 이거 조금 두꺼운 편이라서. 저희가 타고 갈 배인데 바람이 미쳤습니다 지금. 우리 로이 귀여운 공댕이.
거금도가 약간 이런 설치 미술 이런 게 좀 컨셉인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바닷가에 쭉 설치돼 있고 벽에도 보면은 이렇게 집집마다 타일 벽화라고 하던데 이런 게 또 연홍도의 메인 볼거리라고 합니다. 강아지들이 강아지가 지금 개판이죠? 몽몽이들이 인사를 하고 있는데 싸우진 않네요. 아닙니다. 복수리씨 강아지네. 오, 또 만났어. 서로 교감을 하고 있어. 싸우고 있어. 싸웠어. 근데 여기도 약간 거금도 영역인가? 이분이 되게 거금도 약간 영웅 같은 분이라고, 이분 덕분에 전기가 거금도에 되게 빨리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소주대감 강아지 또 왔어. 약간 이 마을을 이 마을을 수호하는 이렇게 바다에 떠내려온 바다 쓰레기를 예술 작품으로 벽에 만들어 놓은 게 컨셉이라고 합니다. 와, 진짜 춥다. 물고기 저용물도 있고 물이 엄청 깨끗합니다. 여기가 제주도의 북쪽인 거잖아, 사실상. 네? 로이야. 아 귀여워. 로이 정로이. 로이야. 야 여기만 안 봐주냐? 로이야. 로이야. 오이 보자. 에이, 귀여워. 진짜 귀엽다. 잘 안 보이는데 어떤 거 비밀 기념 체육관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막 되게 사람도 많이 살고 그랬던 섬이었는데 아무래도 시야가 진행되면서 사람들이 다 떠나고 지금은 거의 어르신들밖에 없고 학교도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개 있나? 반도 하나고 아마 그랬던 거 같아요. 저희 이제 여기가 어디지? 순천 쪽에서 아니. 거금도? 녹동. 녹동 옆에 있는 거금도에서 최종적으로 스케줄 다 마치고 이제 드디어 다시 용인으로 올라갑니다. 중간에 한번 충전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59%고요. 지금 트립 A를 보시면 저희가 481km, 중간에 와이프 운전 조금 한 거 제외하고 481km 달렸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한번 정산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배터리 30% 정도 남아가지고 충전하러 왔는데 여기가 어디지? SK 일레깅인가? 여튼 맞네, SK 시그넷. 시그넷인데 대박인 게 NACS 충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팔형으로 돼 있고 오른쪽에 테슬라 여기에 있어가지고, 근데 저희가 일단 슈퍼차저도 한 번도 안 써봤거든요. 처음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먼저 꽂으면 되는데 이게 확실히 그래도 가벼워. 자동으로 열린 건가? 내가 열었나? 기억이 안 나. 그래도 무겁긴 하다. 됐어. 지금 잠깐 화장실 다녀온 사이에 한 10% 정도 찼는데 충전은 73kWh 정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배터리 충전 다 하고 다시 출발합니다. 264km 남았고 와이프가 잠깐 운전을 해주고 제가 잠깐 좀 자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와이프 덕분에 편하게 조수석에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이 목베개를 사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장거리 뛸 때 목을 받쳐주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여기 테슬라 같은 경우에 여기를 반대편 이제 운전석을 보시면 여기 위에가 이렇게 엄청 서 있어요. 그래서 약간 누워 있다가 서 있어가지고 머리가 꺾이는 이제 여기가 이제 위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꺾여서 좀 불편한 경우가 많은데 이 빈 공간을 이 목베개가 채워주거든요. 지금은 저는 운전을 하고 있진 않지만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딱 옆에서 누웠을 때 여기 이 빈 공간을 얘가 채워줘가지고
잠깐 쉴 때도 되게 편하고 오래 운전을 할 때도 얘가 이 공간을 채워준 게 되게 괜찮습니다. 원래는 목이 이렇게 꺾이게 되는데 얘가 이렇게 좀 튀어나와서 채워주니까 이렇게 목이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그리고 쿠션도 이게 질감도 되게 말랑말랑해가지고 좋습니다. 쿠팡에서 얼마 안 주고 샀는데 되게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필요하신 분들은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한번 구매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예쁘게 테슬라 로고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8시 18분이고요. 꽤 많이 달렸는데 한번 보면 이제 올라왔을 때 거리고 이거는 저희가 내비게이션에서 한번 합산해가지고 총 다시 보여드릴게요. 에어컨 여기 킬로미터당 150Wh 정도 소모가 됐고, 제 기억으로 지난번에 좀 날씨 좋을 때 가을쯤에는 한 123? 요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한 20% 정도 더 추가적으로 배터리가 소모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찾아가지고 이전이랑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옛날에 11월 초에 올라갔던 결혼식 영상을 보면 킬로미터당 126.7Wh를 소모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겨울이죠. 12월 중순 말 정도에 영하 10도에서 15도 정도의 온도였고요. 저희 공조장치는 제가 뜨겁게 히터 트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한 20도에서 21도 정도로 히터를 틀고 달렸을 때 한 800km 정도를 주행을 했고요. 이때 151Wh를 킬로미터당 소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전비가 한 20% 정도 하락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차 기준으로 완충을 했을 때 430km가 찍히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349km를 주행할 수 있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물론 환경마다 다를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저는 이제 고속도로에서 주로 주행을 했고 막히지 않는 상황에서 회생제동이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전비가 나온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조금의 오차는 차와 상황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이틀 동안 한 600km 정도 겨울에 테슬라로 한번 주행을 해봤는데요. 이전에 날씨 좋았던 때랑 전기차 배터리 효율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도 한번 비교를 해봤고, 이번에 저희가 뭐 급속 충전도 되게 여러 번 했고 하면서 전기차의 장단점을 되게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도 다음 영상으로 올려볼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꼭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